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2일자 글로벌 증시 및 거시경제 전략 리포트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실물 경제를 덮친 가운데 미래 성장주와 전통 산업 간의 극단적인 디커플링이 나타난 몹시 역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하방 압력, 즉 지정학적 리스크의 실체와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뇌관은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입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가 막혔습니다. 일본, 태국 선적 등 민간 화물선들이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150척에 달하는 유조선이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었고, 미 중부사령부가 즉각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되며 전쟁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물가 상승, 즉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 UWTI는 하루 만에 6% 이상 폭등하며 단숨에 배럴당 9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원유뿐만 아닙니다. 해상 물류의 경색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한 주 만에 156포인트 폭등하며 전 세계 제조업의 원가 부담을 한계치까지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진화하기 위해 IEA를 중심으로 4억 배럴이라는 역대급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지만 전 세계 하루 소비량 기준 4일치에 불과해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정유사들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구하지 못해 하루 42만 달러라는 평시 대비 4배 이상의 징벌적 운임료를 지불하며 적자 가동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러한 실물 경제의 쇼크가 통화 정책과 금리 시장에 어떠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권시장 트레이더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물가 폭등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달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무려 97.4%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초 상반기로 예상되었던 첫 금리 인하 시점은 9월 이후로 대폭 지연되었으며 이는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4.2%를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고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란 공포 속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선제 발행하며 시중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한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리스크는 더욱 커졌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매크로의 암문 속에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는 철저히 양극화되는 몹시 특이한 디커플링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우와 나스닥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고물가로 지갑이 닫힐 것에 대비해 월마트, P&G 등 필수 소비재들은 일제히 투매를 맞았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굳건했는데 바로 클라우드 명가 오라클이 AI 수요 폭발을 증명하며 9.2% 폭등의 기술주 투심을 완벽하게 방어해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무려 2조 9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엑소더스를 시연했습니다.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은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모두 소화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성장주를 띄우는 상반된 자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도 명확히 갈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과 은행주들은 외국인 공매도와 금리 인상 공포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안보 위기의 수혜를 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K방산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수혜주인 LS일렉트릭 등은 폭락장 속에서도 우상향 추세를 지켰습니다. 다음은 주도 섹터주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 폭탄 속에서도 코스닥 지수를 1% 이상 끌어올리며 시장을 지배한 진정한 주도 섹터 AI와 6G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기폭제는 정부의 K문샵 프로젝트입니다. 과학 연구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161개의 기업이 뭉쳤습니다. AI 통신망 구축 기대감이 폭발하며 이루온을 비롯한 핵심 솔루션 기업들이 장 개시 직후 상한가로 직행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두 번째 기폭제는 글로벌 대장주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통신망의 핵심 인프라로 테라헤르츠 주파수와 지능형 기지국 제어 기술인 AIRAN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라뷰, HFR 등 관련 원천 기술을 지닌 국내 통신 스몰캡 장비주들의 강력한 숏스퀴즈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메이저 자금이 은밀히 매집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시경제와 무관하게 글로벌 수요가 폭발하는 틈새 시장입니다. K뷰티 의료기기 대장주 클래시스의 5,800억, ADC,
바이오 원천 기술을 가진 리가캠바이오의 5,300억, 고정밀 검사 장비 기업 고영의 대규모 자금이 몰리며 확고한 기술적 해자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는 통화 당국의 시각과 실물, 경제 방어를 위해 오늘 발표된 정부의 긴급 정책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굉장히 수위 높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AI나 반도체 수출이 늘더라도 가계 소비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민간, 소비 부진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정부는 내수 붕괴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무려 29년 만에 주유소 소매 가격의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해 물가를 강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LNG 수입 부과금 환급을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시장은 거시경제의 압박과 미래, 기술의 폭발이 공존하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막연한 저가 매수보다는 철저한 바벨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성장이 명확한 AI 인프라와 6G 테마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되 하락장을 방어할 저PBR 금융주와 인플레이션의 지용 원자재 비중을 섞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